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재 정치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당대표를 뽑는 자리가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재정비하고 변화할지 그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당내 여러 갈등과 분열, 특히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받고 있죠. 최근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계엄 시 당내 의견이 크게 갈리면서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분열은 당 운영과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며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내에서 불거진 전환길 강사의 출입 금지 사건은 이런 내부 갈등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출은 이러한 변화의 시작점으로 앞으로 당의 방향성과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왜 중요한지, 주요 후보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전당대회의 일정과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표현해주세요.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리더십 재정비와 당 쇄신에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 내부에서 탄핵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갈등과 분열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은 당의 통합과 정책 추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죠. 따라서 강력하면서도 신뢰받는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내년 2025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이번 전당대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지역 정치 지형과 당의 위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당의 조직을 다시 하나로 묶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전략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당원과 국민 모두가 당이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신뢰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죠. 정당의 대표는 단순히 이름만 올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당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당원과 국민에게 정책과 비전을 전달하는 얼굴이자 리더입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은 새 당대표가 내분을 수습하고 외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내 화합과 정책 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죠. 한편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의 힘은 결국 선거에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실적인 공약과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이런 역할을 맡아 당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번 전당대회는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당원들의 직접 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해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원과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만 국민의힘은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정책과 비전을 검토하며 선택하는 이 과정은 당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에게 국민의힘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입니다. 후보들은 각자의 철학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경쟁을 통해 국민의힘은 더욱 단단해지고 2025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목표로 힘차게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는 단순히 당대표를 뽑는 행사를 넘어 당의 미래 방향과 리더십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입니다. 이 전당대회는 여러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지역별 연설회와 토론회를 통해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전당대회는 지역별 합동연설회로 시작됩니다. 8월 13일에는 충청권과 호남권 합동연설회가 대전 배재대학교 스포렉스홀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각 후보들이 지역 유권자들과 당원들 앞에서 직접 정책과 비전을 발표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춘 전략을 설명하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다음 날인 8월 14일에는 수도권 강원 제주권 합동연설회가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됩니다. 이 연설회 역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이 모여 전국 각지의 목소리를 듣고 당내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이후 전당대회는 본 대회를 향해 달려갑니다. 본 대회는 8월 22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며 당대표와 최고위원 최종 선출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이날은 당내 모든 후보가 모여 정책 토론과 연설을 펼치고 당원과 국민의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으로 국민의힘의 향후 정치 지형을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날입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방송 토론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 10일에는 채널O에서 첫 방송 토론회가 열리며 KBS와 TV조선에서도 토론이 이어집니다. 특히 국민의힘 TV에서는 청년 최고위원 토론회와 최고위원 토론회가 각각 8월 18일에 진행되어 후보자들 간의 경쟁과 의견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투표 일정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원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가 8월 20일, 이어서 ARS 투표가 8월 21일에 진행됩니다. 만약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결선 투표가 열리고 최종 결과가 8월 26일 발표됩니다. 이런 여러 단계의 투표 절차는 국민의힘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리더를 선출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처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당내 소통과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2025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첫걸음으로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앞으로 정치 변화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의 미래 방향과 리더십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일정도 꼼꼼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8월 13일에는 충청권과 호남권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각 후보들이 해당 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소통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어 8월 14일에는 수도권, 강원, 제주 지역에서 연설회가 진행됩니다. 수도권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인 만큼 후보들의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과 제주 역시 특색 있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8월 22일에는 전당대회 본 대회가 개최되며 본 대회와 함께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결선 투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대표를 최종 선출하기 위해 후보 간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일정은 국민의힘이 전국 각 지역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략적인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관심 있는 지역의 연설회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은 당내 여러 세력과 입장을 대표하며 당의 미래 방향성을 좌우할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는 특히 다양한 배경과 정치 경험을 가진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져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먼저 당대표 후보 4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랜 정치 경력과 강경 보수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탄핵 반대파 진영의 중심 인물로 당의 전통적 가치를 지키고 보수층 결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중도와 개혁 성향을 바탕으로 한 탄핵 찬성파의 대표주자입니다. 그는 국민의힘과 외부 세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당의 혁신과 변화를 추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후보 역시 탄핵 반대파로 분류되며 당내 강경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당내 통합과 강력한 리더십 구축입니다. 조경태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함께 탄핵 찬성파에 속하며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면서도 조직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자입니다. 이 밖에도 최고위원 후보 8명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들은 당의 정책 방향과 조직 운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후보들 각각은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당내 균형과 세력 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파에는 안철수, 조경태, 김근식, 양양자 후보 등이 있으며 이들은 당의 개혁과 쇄신을 내세우면서 중도층과 젊은 유권자 지지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탄핵 반대파에는 김문수, 장동혁, 김재원, 신동욱, 김민수 후보 등이 포함되어 보수 전통을 지키고 당내 강경파 세력을 결집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각자의 정치 철학과 전략으로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하면서도 공통적으로 국민의힘을 다시 강력한 집권 여당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와 더 나아가 2027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만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각 후보들의 행보와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탄핵 찬반파 간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당내 세력 구도뿐 아니라 당의 미래 방향과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탄핵 찬성파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철수, 조경태, 김근식, 양양자 후보가 이 진영에 속합니다. 이들은 당의 혁신과 개혁을 내세우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 중도층과 청년층 지지를 확대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탄핵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당내 구태 청산과 새로운 정치 문화 구축을 강조합니다. 반면 탄핵 반대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거나 탄핵 절차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인사들입니다. 김문수, 장동혁, 김재원, 신동욱, 김민수 등이 이쪽에 속해 있습니다. 이들은 보수 전통과 당내 강경 보수층 결속을 중요시하며 당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데 중점을 둡니다. 탄핵 문제로 인한 내부 분열을 극복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당을 단결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세력 간의 갈등은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서 당내 정치적 정체성과 방향성을 둘러싼 대립 양상입니다.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는 갈등 해소와 당내 통합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만약 갈등이 격화된다면 당내 분열 심화로 이어질 수 있어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들 모두 선거 과정에서 당내 화합과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차기 지도부가 반드시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의힘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공통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탄핵 찬반파 갈등은 국민의힘의 현재와 미래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주목해 후보들의 태도와 전략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내 갈등과 다양한 후보들의 경쟁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이 선출되고 당은 내년 지방선거와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 대비해 조직과 정책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전당대회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 그리고 당내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